자, 오늘 배울 거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많은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구성 요소 각권은 에너지와 물질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럼 각권에는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외권으로부터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제일 먼저 외부에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치는 데가 어디지? 대기죠. 기권. 대기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등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권이 있습니다. 수권은 바다, 빙하 이런 것들, 물과 관련된 거죠. 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 수권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는 곳 지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권은 땅 그 밑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눠봤죠? 층으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 제일 바깥쪽에 지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멘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외핵과 내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층을 이루는 층층, 쉽게 얘기하면 케이크 자르는 단면처럼 층상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권은 지권, 수권, 기권, 각 영역에 분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기권 바깥의 영역, 기권의 바깥의 영역, 태양 에너지나 유성체들이 속하는 부분이 뭐가 되겠어? 외권이죠. 여기도 나와 있죠. 이런 외권, 그리고 지권, 수권, 기권, 그리고 생물권, 이 모든 것들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에너지와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은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지구 내부에는 핵이 있어요. 지권에는 지각, 멘틀, 그리고 핵이 있는데, 핵은 거의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 전체가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구 내부의 핵은 많은 부분을 철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을 받았고, 그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기권보다 더 바깥쪽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자기장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지권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자, 외권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자기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멀리 태양에서 태양풍이 불어와요. 자, 태양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태양의 온도가 변화하면서 플라즈마 형태를 띤, 어렵죠? 전기 덩어리들을 태양에서 내뱉어요. 전기 덩어리를 내뱉는데, 이 전기 덩어리가 지구에 닿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생명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누가 이 태양풍을 첫 번째로 막냐면은 자기장이에요. 이 자기장들이 태양풍이 닿는 순간 얘네들을 어디로 끌고 가?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양극적으로 끌고 가요. 양극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가다 보면은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지구 안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뭘 만나? 기권을 만나. 자기장이 데리고 온 태양풍, 전기 덩어리들이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권을 만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기권의 보호막이랑 태양풍의 전자기와 함께 부딪혀서 거기서 불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극지방 쪽에서. 이렇게 기권과 태양풍의 전기적인 부분들이 만나서
서로 터지고 지지고 하면서 불빛이 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로라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로라라는 것은 지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겠어요. 이런 오로라가 있는 곳이, 오로라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라고? 기권이라고. 기권의 높은 곳에서 보일까? 낮은 곳에서 보일까? 그렇지. 기권을 제일 처음 만나는 제일 높은 곳에서 먼저 만나지겠죠. 그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볼 건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지금 우리 땅이에요. 땅에서부터 얼마나 높은 곳에까지 대기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대략 어느 책에서는 1000km라고 얘기하고 어느 곳에서는 120km 정도까지 대기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기까지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X축은 어떻게 표현할까? 뭐 여기는 여기 땅이나 여기 땅이나 똑같을 텐데 좀 다르게 생각해서 이쪽을 X축을 온도라고 놓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봅시다. 온도가 높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지표면에서부터 기온을 재면은 온도 변화가 되게 재미나게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뭐야? 한쪽으로 가려면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늘어나려면 늘어나고 한쪽으로 점점 추워진다. 점점 뜨거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지그재그로 나타나요. 특이하지? 한 번에 다 알아볼 수 없으니까 4개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온도가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가 점점 올라갔다가 점점 낮아졌다가 점점 올라가. 이거 한 번에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분을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경계선을 그으면 좋을까? 이게 좋겠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 온도의 증가 추이가 달라지는 부분에다가 구분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기권은 총 4단계로 간단하게 나뉘어요. 일부러 나누고 거기다 이름을 붙인 다음에 온도 변화를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끼리 하나로 묶다 보니까 4개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일 아래쪽은 뭐지? 대륙권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층권, 그 위에는 중간권, 그 위에는 열권이에요. 각각 특징 배웠지? 뭐래? 태양에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열이 쏟아져요. 위에서부터 열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했어?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춥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위에가 춥고 아래는 뜨겁다. 요거는 조금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다 뜨거워요. 다 더워지는데 어디도 같이 더워지냐면은 땅도 더워져요. 땅도 뜨거워져요.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잔디밭 위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는 거랑 여름 태양볕에 가만히 서 있는 거랑 운동장 바깥에서 태양볕에 가만히 서 있는 거 어느 게 더 더울까? 알고 있지? 잔디밭보다는 운동장이 더 더워. 왜 더워요? 거기서 반사되는 열이 더 뜨겁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는데, 태양 에너지가 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기권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지구에도 도착을 해요. 지구 땅에도 도착해서 그 반사된 지구가 품고 있다가 뿜어내는 열기, 땅바닥이 뿜어내는 열기까지 더해서 기온을 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는 땅이랑 가깝기 때문에 땅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를 바로 측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온도는 뜨거워요. 반대로 여기는 땅이랑 멀기 때문에 차가워요. 여기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랑 가만히 놔두면 뭐가 아래로 내려갈까? 알고 있지?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요.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권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어요. 그럼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려가려고 그래.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올라가려고 그래. 위에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공기가 막 움직여. 기체가 움직여. 대기권이 움직여. 대기가 움직여.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까? 대기가 흐른다. 그래서 줄임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비슷한 데는 어디 있을까? 여기 볼까? 여기는 차갑고 여긴 뜨거워. 반대지? 그리고 중간권은 아래가 뜨겁고 위가 차가워. 열권은 아래가 차갑고 위가 뜨거워. 대륙권과 같은 데는 어디 있을까? 중간권이지. 중간권에서는 아래는 뜨거우니까 위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아래로 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얘랑 똑같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 반대로 성층권과 열권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애가 이미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따라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열권도 마찬가지예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물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지표면에 있어요. 걔네들이 증발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일반적인 산소 입자보다 물 입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않아. 거의 대부분 수증기는 따라서 증발한 수증기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대륙권에 머물러요. 따라서 수증기가 어디에 대부분 있냐면 대륙권에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무슨 일을 벌이킬까? 자, 수증기가 증발해요. 걔네들끼리 모이지. 뭐가 되지? 구름이 돼. 구름이 더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비가 쏟아지겠지. 흐리거나 비 내리는 날씨. 뭐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륙권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다? 날씨 변화가 일어나겠다. 어려운 말로 기상 변화가 일어난다. 나머지 쪽에서는 기상 변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수증기가 없으니까 안 일어나요. 기상 변화 안 일어나요. 기상 변화 안 일어나요. 어디에서만 일어나? 대륙권에서만. 왜? 수증기 때문에. 따라서 수증기 때문에 기상 변화가 일어난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 공기의 움직임은 있지만 기상 변화, 물과 관련된 비 내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안정화돼 있고 여기는 공기 움직임이 세고 여기는 날씨의 변화까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면은 성층권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은 안정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요거지. 성층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얘? 오존층. 성층권에 있는 제일 중요한 애는 오존층이에요. 오존이 뭐야? O3야. O3라고 분자식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O3예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오존층이 어떻게 해서 자외선을 막아줄까? 자외선이랑 오존이랑 결합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오존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자외선까지 없애줘요. 자외선이 오존층에 닿으면은 자외선이 오존과 결합하면은 오존이 찢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건 따로 적어 주세요. 오존과 오존의 자외선 부딪히면 뭐가 생길까? 열이 발생. 요거 중요해요. 열이 발생. 그렇다면 오존층에 있는 성층권에서는 위쪽에서 자외선이 많을까? 아래쪽에서 자외선이 많을까? 위가 더 당연히 자외선이 많겠죠. 태양에서 다이렉트로 오니까. 위가 자외선이 많아. 따라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은 위쪽에서 잘 일어날까? 아래쪽에서 잘 일어날까? 위쪽에서 많이 일어나죠. 왜? 자외선이 위쪽이 더 세기 때문에. 따라서 위쪽에서는 발열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아래쪽에서는 오존과 자외선이 결합할 일이 별로 없어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서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예요.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땅에서 가까운 데는 온도가 높고 땅에서 먼 데는 추워요. 또는 온도가 뜨거운 성층권의 상부와 가까운 쪽은 뜨겁고 반대로 여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쪽은 차가워요. 중간권은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다. 그냥 이거 지그재그 그리기만 하면 돼. 마지막으로 열권 같은 경우에는 왜 거꾸로 될까? 최초로 우주에서 들어올 때 최초로 만나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대기에서 기체가 하는 역할은 열을 품는 역할도 하지만은 다이렉트로 오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역할도 하냐면은 반사시키는 역할도 해요. 따라서 열권에 있는 기체들이 태양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맨 위쪽은 공기 입자가 적어서 위쪽은 온도가 높아요. 하지만 하부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입자들이 공기 입자들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켰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오로라는 어디 있을까? 오로라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태양풍, 전기적인 입자들이 기권과 처음 만나면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빛을 낸다고 했으니까 우주에서 들어올 때 최초로 만나는 구역은 어디일까? 열권이겠죠. 따라서 열권에 뭐가 있다?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거의 대부분 얘기한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자, 공기가 많다. 공기가 있다. 우리가 숨을 쉬게 해. 그것보다 더 또 다른 역할은 뭐가 있냐면은 기체가 있으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기체가 있으면 열을 보관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딩 입는 거는 거위털과 거위털 사이에 공기 입자를 가두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거야. 열을 가두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뽁뽁이 입고 돌아다녀도 안 춥나요?
부끄럽지만 하면 그렇고 다녀도 따뜻해 생각보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 중에서 어디에 기체가 가장 빡빡할까? 대류권이지. 왜? 중력이 여기서 제일 세니까 여기에 깔려 있을 거 아니야. 어디가 가장 공기가 희박할까? 열권이 공기가 희박하겠지. 따라서 열권은 공기가 가장 희박해.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열을 모아둘 수 있어 없어? 저장할 수 있어 없어? 잘 저장 못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낮이면 더운데 밤이 된 순간 열을 저장하지를 못함으로 바로 식어버려요.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요. 이게 바로 권역마다 있는 차이점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기본 체크. 직권은 지각과 그 아래 내부 구조를 포함한다. 맞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기권은 지구 시스템에서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다. 맞죠? 직권도 층상구조지만 기권도 층상구조라고 했어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자, 외권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지? 외권의 특징. 기권의 바깥쪽을 외권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 있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외권에는 뭐가 있다? 뭐도 있다? 지구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태양풍을 한 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외권에도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외권의 환경.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 X선 등 전자파가 되게 많이 존재해서 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우주 비행사도 마찬가지로 DNA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권이 있기 때문에 외권도 우리를 도와주지만은 기권도 또한 우주 방사선과 해로운 전자기파를 차단을 해요. 외권으로부터 오는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차단을 해주고 그 차단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였지? 오로라. 그리고 오존층에서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나머지에서는 들어오면 안 되는 방사선 물질들을 다 걸러줘요. 선생님, 중간권에서는 그런 역할 안 하나요? 다 해줘. 기체들이 다 그런 역할 해줘. 근데 특징적이게 오로라랑 오존이랑 잡은 것뿐이지 대류권에서는 그런 역할 안 하나요? 저기서는 그런 역할 안 하나요? 다 해줘요. 기체들은 다 걸러줘요. 근데 거기서는 특별하게 걸러준다 뿐이지. 유성체 차단이 있습니다. 유성체가 기권에 들어오면 마찰 때문에 불이 나면서 타버려요. 이걸 별똥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권의 구성입니다.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무엇이 생명체가 호흡하게 만들까요? 산소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무엇이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될까? 빛과 기권에서 무엇이? 이산화탄소. 선생님, 여기다가 빛 쓰면 안 되나요? 지금 기권 얘기하고 있잖아.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봅시다. 기권은 외권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전자기파를 막아준다. 맞죠? 기권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교과서 115쪽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 산소가 아니고 질소입니다. 질소가 몇 퍼센트야? 78%. 그러니까 과자에 그렇게 많지. 기권의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맞죠? 오늘은 여기까지.